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서 변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회계법인 김정삼 공인회계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그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2017년 소득세는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중고차 구입 비용의 10%를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하였으며 전통시장 구입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출생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공제받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주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영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적용되지 않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영수증들을 챙겨야 하는 건가요? 안경, 렌즈, 보청기 등의 의료비와 자녀의 교복 구입비, 취약자 아동의 학원비 등의 교육비와 일부 기부금 등은 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비 중에 난임 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별도로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법정 지정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제 대상이 확대된 월세 세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액 감면 등의 대상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항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하여 연말정산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에 대하여 기본 공제 대상이 적정한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내인지, 의료비 등의 누락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15일부터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